결국 터졌습니다. 김건희의 비자금 장부가 통째로 유출되었습니다. 그 액수만 무려 4조 5천억 원. 상상을 초월하는 세탁 경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인데요. 그 충격적인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에 대한 매감매직 1심 선고가 있었지요. 김건희 징역 7년 나왔는데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에 재판 이렇게 지켜보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고쳐야 될 법들이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김건희 징역 7년은요. 그 법원에서는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구형이 7년 6개월이었는데 김건희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인으로서 그런 것을 받아 챙겼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7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사실 구형을 청구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김건희는 V0 아니었습니까? 윤석열보다 파워가 더 세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그냥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 정도밖에 못한다. 이건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좀 고쳐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거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윤석열이가 명태균한테 뭐 이렇게 뭐 전화 받고 그래 내가 잘 챙겨볼게 뭐 하는데 말이 많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선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지금 V0였는데 윤석열보다 힘이 더 센.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통령이 제일 힘이 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그때가 파워가 최고예요. 배터리로 따지면 완전히 풀 만땅 된 거예요. 대통령 4년 차 되면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누가 그 말을 거역합니까?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그걸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서 봐준다? 이런 것들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부분에 제가 좀 잔소리가 길었죠. 그때 재판 받을 때 뒤에 앉아 계셨던 최재형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아브라함이라고 재판정에서 부르던데 본명이 최아브라함이세요? 미국 시민권 그 딸 때 예. 영어 이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이 그 영어 이름으로 최아브라함. 그걸 리갈 네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적인 이름이에요. 뭐 예. 아이디 카드나 여권이나 다 최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죠. 최재형은 이제 한국 이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다들 물어봐요. 왜 그 목사님 같은 분이 뭐 왜 이렇게 성서 이름을 했냐. 예.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저 아브라함의 실제 묘지를 가면 유대교는 자기들 조상이라고 기관단 총 두고 지키고 있고 예. 또 이슬람교도 자기 조상이라고 지키고 있고 기독교, 천주교도 각각 다 총을 들고 자기 조상이라고 묘지를 지키고 있는 걸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기독교에서 모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의 의미 또 어떤 그런 가치 공유의 의미 그런 뜻에서 그냥 아브라함을 하고 그때 당시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지은 거죠. 최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서 법적으로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돼 있으시구나. 네, 예. 이제 최재형 목사님 우리 이제 계속 그렇게 불렀으니까 법정에서는 그렇게 불러도 저는 최재형 목사님으로 네, 예. 아유.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벌금 800만 원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재판부나 특검 모두 제가 이제 존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검하고 다퉈봐야 김건희 씨 측만 유리하기 때문에 특검이 처음에 그 공소사실 기소하고 그 증거 목록 제출한 거를 당일날 다 인정해서 저는 당일날 구형을 받았어요. 징역 4개월을. 예. 구형은 징역 4개월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이 계속 여러 차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제일 먼저 저는 다 인정해 버린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징역 4개월 정도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된 법적 논리인가 하면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보편화되고 일반화됐지만 언더커버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됩니다. 취재 윤리 때문에. 예. 상황을 설정해서 덫을 놓고 범죄를 유도했다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넓은 의미로는 제가 대한 미디어라고 하는 유튜버에서 그래도 많이 역할을 했던 서울의 소리를 끼고
이 언더커버를 했던 거 아닙니까? 디올백 사건을. 그때 당시에 네네, 예. 김건희 만나서 디올백 전해 줄 때도 대한미디어 소속이었습니까? 그 전에도 이미 대선 기간에도 6개월 동안 서울의 소리에 내가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연한 거하고 저널리스트 자격인 거하고는 다르니까. 아. 언더커버가 인정이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저는 뭐 통일 TV 부대표고 뭐 프레스 아이랑이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도 설립한 사람이고 저도 목회자라고 이렇게 자꾸 불려서서 그렇지 저도 이제 그 제 언론적인 부분을 부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더커버를 인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네네. 목사님이지 언론인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재판부한테 있었던 것 그런 같아요. 것도 강하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한국에서는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떤 거든지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언론인이라도. 예.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순수한 언더커버로 보질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리얼하게 청탁과 네. 선물을 다양한 선물을 이제 줬기 때문에 그 청탁과 선물을 했다는 행위에 대한 단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800만 원은. 네. 근데 저는 예, 이제 예. 그런 점은 좀 아쉬웠어요. 사실 최재형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김건희가 그렇게 뇌물 받아 챙기는 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 고발, 사회 고발, 호루라기 역할을 하셨는데도 재판부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사실만 가지고 재판을 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충분히 조사받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점을 설파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최재형 목사님이 일부러 특검에다가 대고 나를 기소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싶더라고요. 일단은 뭐 제가 그렇게 인정이 돼야 김건희 윤석열이가 이제 제대로 혐의가 되고 예. 처벌을 받으니까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오늘 이게 저 원고를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아마 여기 그 입수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아는데 며칠 전에 이제서야 경찰이 검찰에 윤석열을 송치했잖아요. 디올백을 자기 부인이 받은 걸 인지하고도 검찰이나 사정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걸로 며칠 전에 그제서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디올백 사건을 가지고. 그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게 선명해야 제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김건희는 성립이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강조했던 거죠. 1심 벌금 800만 원 나왔지 않습니까? 네, 항소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항소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실 겁니까? 네, 받아들일 겁니다. 검찰이 항소하지는 않습니까? 검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특검은 뭐 항소할 하진 않을 생각이나 것 같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800만 원을 벌금을 내셔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돈도 없으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2천만 원 선고가 또 떨어졌잖아요. 뭐죠? 수원 고등법원에 예. 저 공직선거법 위반이요. 양평과 여주 맞아. 강연한 예. 거를 선거 운동했다고 윤석열이가 인지수사한 예. 건데 그거는 벌금이 2천만 원이 선고돼서 지금 수원 고등법원에 항소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제 사건을 맡은 주임 판사가 김혜경 여사 법화 유죄를 준 판사입니다. 아.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감액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으로 보이진 않고 벌금은 벌금이고 사실 네네. 목사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가족을 몇 년째 못 보고 계시잖아요. 3년 반 됐습니다. 예. 출국 금지가 아직도 내려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피고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하고 미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두 가지를 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무조건 저뿐만 아니라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출국 금지. 저는 외국인이라 출국 정지라는 표현을 쓰더만요. 예. 출국 금지와 정지는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출국 정지 상태로 지금 3년 6개월째 미국을 못 가고 있습니다. 예, 미국 살림살이나 활동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죠. 그러니까요. 예. 가족을 못 본 지가 벌써 3년 반이 됐는데. 네, 예. 그게 더 큰 문제인데 그것도 여전히 그럼 펜딩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가을에 돼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가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속개되는 재판이 8월 20일이고 그때도 선고가 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 또 그러니까 이제 피를 말리는 거지 뭐. 예. 금요일 재판 때 보니까 이제 그 김건희한테 뭔가를 줬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다 같이 계시던데 예. 그때 김건희하고 혹시 눈은 마주치셨나요? 눈은 항상 마주치죠. 아 그래요? 쳐다봅니까? 쳐다보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머리 늘어뜨리고 휘청휘청하고 개날픈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저는 그 진정성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야여 보이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제 재판이 막 패정이 망치가 두들겨지고 끝나고 이제 약간 우왕좌왕하잖아요. 이제 재판정에 저기 방청객들이 여사님 힘내세요 막 소리들 지르거든요. 그러면 딱 의관을 갈아서 이렇게 딱 온몸에 매무새를 이렇게 다듬고 90도 각도로 아주 깍듯하게 인사 2번, 3번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아주 완전히 태도가 돌변합니다. 자기 그 팔로우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재판정에서는 갸냘프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뭐 항상 그랬습니다. 예. 저는 다 수가 읽혀지죠. 예. 그게 하나의 뭐 동정표 뭐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나 잘났어 하고 하는 거는 재판부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걸로 아마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았겠죠. 혹시 예. 들어오고 나갈 때 슬그머니라도 남들 모르게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당신 때문에 나 이렇게 됐어 하고 싹 째려보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눈빛은 좋지 않았어요. 저하고 마주칠 때마다. 재판 여러 번 같이 받았거든요. 바로 옆자리에서. 근데 오히려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싶은 심정이죠. 예. 왜 나를 수거자 명단, 제거자 명단에 넣고 왜 나를 방첩사에 그 김병주 의원이 그 방첩사를 최근에 몇 달 전에 방문해가지고 올해 들어가지고 제 파일이 무더기로 발견된 거 기자회견도 열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최재형 목사 재판을 어떤 종류를 할지 사법 리스크로 나를 골탕 먹이는 파일도 있어요. 거기 그 안에 방첩사에. 그리고 뭐 제 주변인 수사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다 기획된 거죠. 제가 지금 사법 리스크 고통받는 게 고소고발 당하고 하는 것도 지금도 검찰에 2건 또 송치된 게 또 따로 있고 재판받는 거 어떻게 보면 말고. 윤석열 권력의 최대 피해자고 예. 오늘날 윤석열을 이끌어낸 1등 공신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민주당이나 뭐 대통령실 그리고 뭐 재판부도 전혀 그런 부분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뭐 엮이기 싫어서 그렇겠지만 늘 그 당의 프로그램이 정신없이 그냥 내려왔잖아요. 뭐 이제 총선 치르고 뭐하고 쭉 내려오고 대선 치르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저를 챙길 여력도 없지만 정치의 속성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정하죠. 예, 전혀 관심들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잘 네. 이겨내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건희 징역 7년 선고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너무 부당하죠. 왜냐하면 디올백 사건만 가지고도 3년짜리 정도는 되는데 예. 거기 디올백만 선고 형량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반클리프 다이아 목걸이, 이봉관 회장, 서성빈 콘스탄틴 시계, 이완 화백의 그림, 뭐 이배용 그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고구이와 뭐 이런 것들 모두 합한 거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 아주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특검이 이번에 제2특검도 그렇고 최초의 특검도 그렇고 집요하거나 핵심과 전곡을 찌르는 그런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예. 없고 최악의 그 건은 그 특검 그분이 마지막 마무리 발표 기자회견하면서 김건희는 계엄에 무관하다고 하는 거 발표한 게 아주 압권이었잖아요. 그거는 그런 걸 해서도 안 되고 특검의 위치, 특검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 발표해서도 안 되고 근거도 없이 그래서 김건희가 특검에 무관하다는 걸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의 컨테이너 행방을 쫓아가서 찾았어요. 찾기는 특검에서 이제 김건희 컨테이너를 찾았지만 컨테이너는 별게 없다. 컨테이너가 별게 없는데 유영옥이가 그 컨테이너 2개를 트럭에 5톤짜리 트럭에 빼돌리는 작업을 했겠습니까?
다 그걸 빼돌렸지. 그러나 이제 그것도 우야무야 했고 여러 가지가 이제 특검이 집요함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시원하게 김건희의 그 부정부패를 들춰내는 데는 너무 미약했다라고 봐지고 이번에도 적어도 특검이 구형을 내리면 3분의 2, 많으면 3분의 2, 적으면 절반 정도만 선고를 내리는 게 보통 정서잖아요. 그러면 15년이나 13년 정도는 줘야 10년을 때리는데 최소한 10년은 선고를 받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근데 징역 7년 6개월이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예,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는 그럼 거죠. 전반적으로 쭉 지켜보시면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정말로 열심히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컨테이너 박스만 컨테이너 5톤 트럭 분량의 컨테이너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선물과 뇌물과 그런 있을 텐데. 뇌물성 그런 물건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는 메모지도 있고 편지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찾아내서 단죄를 했어야죠. 그러면 덮었다는 건데 왜 덮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검찰 내부에도 김건희한테 로비를 하고 청탁을 한 정황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려진 대로 특검이 개설되니까 자원에서 자기 발로 그 검찰이 특검의 멤버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자기들이 이제 뭔가 덮기 위해서. 덮거나 증거인멸에 소명을 띠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이제 방송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예. 거기에 예.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제가 코마나 컨텐츠에 갔을 때 아크로비스타 1층 로비에 공항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검색대를 설치해 놓고 그 방명록과 선물 목록을 적는 그런 장부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물과 이런 걸 갖다 주면 그렇죠.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 방명록까지 설치를 했겠습니까? 그런 거 다 조사도 안 하고 예 그랬던 거죠. 혹시 그냥 생각하시기에 예.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얼마나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제대로 물론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말고 때문에 받아 처먹은 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검사 부인 시절에 코바나 컨텐츠 대표 시절에 83개 업체로부터 어마어마한 후원금과 협찬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에는 23개 업체로부터 또 엄청난 액수를 받았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삼성카드로부터는 4,400만 원, 도이치 모터스로부터는 2억 얼마 이런 식의 액수를 받았다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검찰 간부 시절에 협찬과 후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후원을 요구했는데 어느 대기업 오너나 어느 그 알토란 같은 업체들이 그 후원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우회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과 대통령 영부인의 신분으로서 있었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기업과 대기업과 기업과 이런 자기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알토란 같은 이런 업체들 이런 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보아지는데 대기업이나 업체 같은 데는 하나도 지금 드러난 게 없고요. 공무원들이 뭐 이제 높은 직 뭐 배치해달라 또 뭐 임명을 해달라 이런 쪽으로 준 거는 이제 그 이봉관 회장이 자기 사위 박성근 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그거 해달라고 다이아몬드를 목걸이 준 거 외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사실 자잘한 게 많이 있었잖아요. 뭐 저 김기현 그 예. 국힘당 대표 부인이 뭐 백 준 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뭐 국힘당 부인이 또 뭐 이렇게 디올 제품 상품권을 준 것서부터 그 외에도 어떤 그 21g 그 대표와 관련돼서 또 다른 업체가
디올 의류를 선물한 것도 나왔거든요. 이런 것까지 합하면 정말 100가지도 넘는 소소한 이게 우리가 그 구슬이 구슬이 서만이라도 꿰매야 예. 보배라는 말처럼 그동안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이게 취합이 안 되는 거예요. 특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딱 이렇게 취합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단죄가 안 됐습니다. 예. 사실 이제 목사님이 김건희 만나서 디올백 전달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전달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그 뒤로 이렇게 카톡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내용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가요? 예. 저는 없습니다. 아, 네. 다 얘기하셨나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표정 보니까 뭐 하나 두 개는 있으신 것 그렇지 같은데 않습니다.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없습니다. 없어요? 실제로 청탁을 하셨다고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벌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 그 청탁을 했을 때 언더커버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런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냥 언더커버였죠. 예, 그 화장품을 주는 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김창준 의원 국정자문위원권 청탁을 필두로 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청탁과 관련된 언더커버가 액션이 취해진 거죠. 그러면 김창준 의원이 그 국정자문위원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목사님한테 직간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고 예. 그게 이제 그날이었잖아요.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예. 그런가요? 제가 그 화장품을 가지고 들어간 날 반대로. 예. 아, 반대인가요? 제가 화장품을 가지고 들어간 날 그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금융위원 임명하는 거 내가 목격했잖아요. 네, 네, 네. 그날 제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 김창준 의원을 매개체로 한 그 이제 청탁 이제 언더커버를 시작했던 거죠. 네. 그러면은 김창준 의원하고 그런 통화한 사실도 없고 김창준 의원이 국정자문위원회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그러는데 그걸 청탁이라고 인정했다. 그 판단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건 뭐 재판부가 이제 뭐 판단한 거고 김창준 의원 측에서는 저한테 비친 거는 사실이죠. 본인들은 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검찰에 다 진술했어요. 예. 예, 예. 이제 그 김건희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 거기는 끝났고 이제 종합특검에서 또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종합특검은 그나마 이제 검사 출신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수사를 하고 있어서 예. 뭔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네. 혹시 종합특검에서도 뭐 좀 불러서 물어보고 하는 게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 네, 뭐 그렇게 뭐 종합특검에서는 이제 여기서 1, 2특검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사각지대 같은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차원인데 종합에서는 아직은 저를 뭐 협력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2차 특검이 만약에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확대를 한다면 네. 목사님 생각에는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대기업이나 기업 업체에서 청탁하거나 뇌물이 주고받은 그 부분을 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중에 거기는 일반 공무원, 갖가지 뭐 검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 여러 다양한 공무원들이 청탁한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되고 인사 개입하고 뇌물 받은 거. 인사 개입하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누락이 되고 빠졌으니까 컨테이너를 찾지 않아도 경호처가 김건희 윤석열 치하의 경호처가 출입자 명부만 제출해도 그것만 검찰이 확보해도 그건 다 이제 수사가 가능한 소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있어요. 어떻게 아무리 주먹구구시라고 해도 윤석열 정권이 그 대통령실이나 용산에 출입한 출입자 명부가 없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말 그런 부분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예.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안 나오는 것이 보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제대로 수사하는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속 관련된 것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저도 그 얘기 지금 예. 하고 싶었는데 무속인들은 하나도 지금 법적인 처벌을 건진법사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속인들도 천공이라든지 백재권 교수라든지
그 외에 많은 이런 무속인들이 얼만큼 국정의 농단 수준까지 이런 혐의가 있는가도 다시 한번 수사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이미 다 밝혀진 얘기고 저도 여기서 언급한 것 같은데, 김용현이가 검찰에 출두하기로 결심하고 대통령한테 마지막 의논을 하려고 전화를 할 때 백재건 교수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백재건 교수는 늘 윤석열, 김건희 옆에 있으니까, 바로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옆에 백재건 교수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김용현이가 글로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백재건이. 그 정도로 역술인이나 무속인을 가까이 두고 국정을 윤석열, 김건희가 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제가 그 제보 받기로는 참 오래전 얘기인데, 건진법사가 자기가 어느 이권 개입을 위해서 명동 어디에다가 사무실을 냈을 때, 그날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날인데, 그때 김대기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동행 안 하고 청와대나 이런 용산을 지키는 거거든요, 항상 관례상. 근데 그날 대통령이 일본 순방한 날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 건진법사의 명동 사무실에서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런 부분들 다 이제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엄과 관련돼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잖아요. 계엄과 관련돼서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또 누구야 그 김태효 예. 안보실 차장, 이런 사람들이 요리조리 빠졌다는 것,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많은 그런 계엄 부분에 있어서도 누락된 부분도 좀 다뤄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ODA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그 전에 나눠볼까요? 또 하나가 네. 제가 그저께 어제 이제 요거보다 또 뭔가 심상치 않은 또 있어요? 뭐 이게 뭐 제보와 뭐가 발견되는데, 제가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이재명 죄송합니다. 예, 윤석열하고 지금 뭐 김건희를 왜 이렇게 파냐, 이 문제 그냥 내둬라, 그냥 저기 빨리 단죄해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걸 다 밝히고 악착같이 추적하지 않으면 일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죠. 하나 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 생각난 게 12월 3일 날 예. 그 의회 안에 들어갔을 때, 갇혀 있을 때 공포 속에서 제가 네. 하도 화가 나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장관 하시는 분한테 제가 따졌어요. 바로 이명박 박근혜를 놔주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날 밤에 사면권. 그래서 이 단죄부터 절대 사면하는 안 데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데, 제가 한중에 그 우크라이나 갔을 때 제가 그 무인기 네. 그걸 보험을 추적하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똑같이 맞아요. 우크라이나 들어갔을 땐 반드시 외교부에서 특별 여권, 예외적 여권 사용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갔을 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아무리 외교부에 요청을 해도 지금까지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왜 안 줬는지 약간 알 것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폴란드를 갔습니다. 23년 7월 15일이에요. 예. 전격 방문합니다. 그런데 폴란드 갔다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왜 생적사 사적생 얘기했던 그건데요. 네. 한국 그때 물난리 날 때. 여러분 이근대위 아시죠? 네. 거기 허락 없이 특별 여권을 안 갖고 갔다가 맞아요. 징역형 네. 지금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대통령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 이때 외교부에서 특별 여권을 준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도 안 받았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대통령도 불법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권법 위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그래요? 김건희와 모든 사람들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특검 쪽에서 이걸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네. 그 이후에 삼부토건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린 것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이 지금 추정, 제 의혹 제기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허락 없이 갔을 예외적 가능성. 여권 사용을 허락받지 않고 이근대위처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 기록을 요청했는데도 아직 안 도착하지 줍니다. 않고 있고. 아닙니다. 특검에서 조사하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캄보디아로 가보죠. 네, 캄보디아. 예. 가세요. 갈까요? 네. 이미 뭐 전대 차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우리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ODA라는 말이 이제 공적 개발 원조의 준말입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상 원조가 있습니다. 그 무상. 코이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코이카가 무상 원조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차관, 그러니까 공연 차관을 빌려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뭐 수해가 났을 때도 또는 우리가 팬데믹이었을 때도 주로 뭐 이자율을 낮춰준다든지 그다음 빌려주는 걸 나중에 갚게 하죠. 나라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연을 했을 때 그 차관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예. 같은데요. 볼까요? 첫 번째 ODA 한번 보여주시면요.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예, 보시면. 그래서 일반 유상차관이라고 합니다.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러려면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나라에서 예. 그걸 심사하고 승인한 다음에 국가끼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대차관은 그냥 공여구에서 수여국으로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먼 돈입니다.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돈은 그냥 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딱 한 번 했어요. 2018년, 16년에 전대차관은 지금까지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거 그것도 언제예요? 46억짜리밖에 안 되고요. 그거는 이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 남녀 성평등에 관한 목적이 있는 거였고 그게 증명하기 힘들고 계획에 세우기 힘들어서 딱 예외적으로 상했는데 예. 이거를 무려 650억을 전대차관으로 던져줍니다. 어디 이번에? 캄보디아에. 이게 그런데 이상한 거네. 이게 너무 이상하고요. 이게 그다음에 이상해. 이게 이제 다행히도 원래 그 추경에서 빠졌습니다. 다행. 근데 요거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도 똑같은 돈 650억으로 2차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도 있어요? 전대차관으로요. 전대차관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날아가면서 이 1,300억을 우리가 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좀 심각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몰랐네. 여기에 예. 인도네시아도 있었어. 예, 도이치모터스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자,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주잖아요. 네. 그럼 이 돈을 받으면 이 돈만 받는 거잖아요. 계획 없이. 그렇죠. 그러면 이 캄보디아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의 금융기관 중에 한 아주 작은 BA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길을 도이치모터스가 삽니다. 도이치 파이낸셜의 그 사지. 사요. 예. 이게 BAMC인데요. 이게 마이크로 금융이라 가지고 예. 그 이런 동남아에서는 소금융 빌려주는 소액을 금융해주는 회사인데요. 네. 여기를 도이치가 하는데 도이치가 원래 금융 전문이 아니잖아요. 네. 도이치가 가지고 있던 금융회사는 뭐냐 하면 차 살 때 빌려주는 네네네. 고 빌려주는 건데 갑자기 이 650억이 결정되기 전해인 23년 12월에 인수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3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저기 보시면요. 이게 그림을 보시면 저기 삐까번쩍하는 게 카탈로그에 나옵니다. 저 엄청난 빌딩처럼 보이죠? 왼쪽에. 예. 네. 저게 카탈로그인데 저게 아니에요. 오른쪽이 실물이고 왼쪽이 예, 오른쪽이 카탈로그. 왼쪽에 오른쪽이 실물인데다가 저 실물도요. 왼쪽이 본점인데 저 밑에 보면 1층만 쓰는 겁니다. 약간 전당포 수준이고 예, 그 외환 교환소 정도 되는 네. 이거를 팟빵 건물보다 작네. 그러네, 진짜. 저걸 사서 네. 여기로 돈을 오게 만들어서 세탁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아주 강력한 의혹이 제기가 아니 그 되고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 금융회사를 인수를 해갖고 캄보디아에 정착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엄청난 규모인 줄 알았는데 예. 진짜 완전 구멍가게 같은 거네. 이걸 그대로 뒀으면 저기서 돈 세탁을 다 하고 저 돈을 받아가지고 빼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이카 말고 네. 이걸 EDCF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수출입은행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빌려주는 거는 수출입은행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코이카는 이제 무상인데요. 그때 박문규라는 수출입은행장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번째를 보여주시면 저분입니다. 박문규 산자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예. 수출입은행장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산자부 장관으로 승진합니다.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됐을까요? 아까 그 캄보디아 네. 그 사업을
따내고 그다음에 그걸 하게 된 포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분이 산업부자 장관이 돼요. 이 사람 그 총선에 나왔었는데. 그다음 또 그래서 그다음에 총선으로 나옵니다. 근데 낙마하죠. 수원병에서 낙마합니다. 총선.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원 가입도 안 했는데 이 사람 막 손들어주고 해가지고 김용남 의원 지역구일 거예요. 그래서 김용남 의원이 여기서 삐쳐가지고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사상체로 장관시켜준 겁니다. 경력이 너무 없으니까 장관시켜줘서 그걸로 지금 말씀하신 총선에까지 출마를 했고 낙마를 했잖아요. 거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사람을 인도네시아 대사로 보내려고 하다가 제2의 런종섭처럼 못 보냅니다. 아 진짜? 한덕수가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막아가지고 못 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일이 중요했고 김건희 이쪽에서 밀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장관에다가 총선에다가 대사까지. 인도네시아예요. 이분도 차관급인데 수출입은행장이면 연종섭처럼 수출입은행이 뭐 하는 곳이었냐면 대외경제협력기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그 돈 엄청나게 많이 증액했잖아. 그거 운영하는 곳이었다고. 그 거기 돈을 주는 집행하는 곳입니다. 수장이 박문규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캄보디아로 돈 보낸 것 아니겠느냐. 그때 도와줘갖고 얘한테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마련해준 거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와, 이 끔찍한데. 안 그래도 김용남 의원이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제가 그래서 안면이 있더라고. 박문규. 내가 어디서 만나 했어. 박문규. 김용남 의원 불렀어요. 김용남 의원을 불렀어야 돼. 안 그래도 그분이 저 금감원장 지금 꿈꾸고 있으니까 이거 바로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적 감정이 있으니까. 와. 화 많이 나셨을 텐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계약을 서명했던 실무자들도 다 승진했습니다. 진짜로? 와, 이게 뭐 있긴 한가 보네. 네,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근데 이게 정말로 이게 걸려가지고 그다음에 이분은 아그레만까지 또 받았어요. 이 런종선만 유명해진데 똑같은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인도네시아 보냈는데 한덕수가 귀엽고 이 사람을 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대행해서. 안 막았다면 또 가서 아그레망으로 또 인도네시아 탈출할 뻔한 사람입니다. 와,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된 이유? 아니면은 직무정지 상태?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보낸.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시절에. 대행 시절에. 야, 이거는 확실히 뭐 있어 보인다. 이거 있어 보인다. 그리고 너무나도 액수도 비슷한 게 뭐냐면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인도네시아에도 65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에서 한번 해먹고 캄보디아 한번 해먹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인도네시아 한 번 더 해먹으라는 거죠. 전 세계 일주 하려고 그랬네. 그러니까요. 와, 이 끔찍하다. 끔찍해. 진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돈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네. 근데 저희가 이거 뭐 한 달 넘게 저랑 뭐 저희 뉴스타파 저희 팀 기자들이 그러니까 취재를 했어요.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준영 의원님 보좌진들이랑도 소통을 하고 했는데 그러셨군요. 어떤 생각이 저는 드냐면은 그 도이치모터스가 뜬금없이 2023년에 도이치 파이낸셜이 이 샀다는 BAMC라는 그 우리로 치면 뭘로 보시면 되면 대부업체 아시죠? 러시앤 캐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소규모 금융 대부업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인가가 난 대부업체인데 이거를 사는데 우리가 뭔가를 투자해서 60억을 주고 살 때는 거기가 좀 운영이 잘 되었다거나 실적이 좋다거나 해야 되잖아요. 거의 망하기 직전에 회사를 사요. 맞습니다. 네. 쓰레기 회사를 돈을 60억을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상해서 왜 진출했을까를 봤는데 마침 그 해에 그 EDCF 그 차관 액수가 2배로 뻥튀기가 됩니다. 그 해에. 그러니까 확 늘려요. 돈을 늘려. 그래서 저는 그때 합리적으로 처음에는 얘네가 차관 형식으로 돈을 빼낸 다음에 그거를 세탁을 해가지고 좀 먹으려고 했구나. 그리고 그 돈은 마지막에 어디 뭐 케이맨 군도나 뭐 이런 조세 도피처로 갈 것 탔다는 건데 이게 진행 와중에 지금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진행이 됐다면 제대로 뭐가 많이 나올 텐데 초반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저희 기자들이 어떤 걸 포착을 또 했냐면 도이치 파이낸셜을 굳이 캄보디아에 맞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고 캄보디아는 김건희가 가가지고 또 쇼를 했단 말이에요. 애 안고 사진 찍고 뭐하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 BAMC라는 캄보디아 이 금융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도이치 파이낸셜은 저는 개인적으로 도이치 파이낸셜이 더 알짜거든요. 도이치 모터스는 자동차를 판매하지만 판매를 할 때
할부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 할부 리스를 해주는 데가 도이치 파이낸셜이고 네네. 대부분 그 리스 회사들이 수익이 많이 나요. 돈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이치모터스 내부자가 도이치 파이낸셜의 최은순과 김건희 지분이 있다라는 게 제보가 있었어요. 지분이 있다고. 겉으로는 지금 드러나지는 않는데 도이치 파이낸셜이 최은순, 김건희가 관계가 돼 있다, 주인이다, 주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의 어떤 회사를 사서 그럼 돈이 갔잖아요. 60에 갔잖아요. 네. 이후에 계속 가요, 돈이. 그렇죠. 차명 주주한테 돈 줄 수 있습니까? 수익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차명주, 최은순, 김건희가 숨은 주인이야. 그럼 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상 네, 다 드러나지. 돈 1,000만 원 주기도 힘들어요. 예, 빼가지고. 예.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돈을 캄보디아 회사를 보내는 거예요. 일종의 자회사로. 하나 돈을 보냈어요, 실제로. 근데 돈을 보냈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 또 취재를 해봤는데 그 돈이 어디론가 갑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다른 데. 캄보디아에서 다른 곳. 그것까지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와. 그럼 거기가 어디냐? 네. 조세 도피처. 미친다 진짜. 그러니까. 야 이게 또 그게 그리고 이제 또 있잖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거 하나만. KB 캐피탈이 김혜성 회사에 뇌물성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KB 캐피탈 대표가 도이치 파이낸셜 대표로 가. 맞아요. 이 미친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만약에 그 차관을 어차피 그건 갚아야 될 돈인데 그냥 떼어막기로 작정을 했다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이 돼야 돼요. 내부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떼먹기로 떼어먹을 결심을 했으면 그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훈센 총리란 분이 지금 오늘 누가 또 제보하기로는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예? 지금 태국이랑 약간 전쟁 분위기죠. 국지전 하고 있잖아요. 뭐의 신변을 위협을 느꼈는지 이분이 근데 수시로 한국에 오고 그래요? 훈센의 일가족이 한국에서 사기도 엄청 쳤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아니 훈센이랑 윤석열, 김건희 만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일가족의 뭐 사촌이나 뭐 아들 이런 애들이 한국에서 사기를 쳤다가 우리 법원 판결에 난 게 있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우리와 친한 인사인데 해먹을 결심은 거기에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 훈센의 아들이 거기 그 캄보디아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한계가 있는데 한 가지 그 이상한 것은 도이치 파이낸셜 말고 히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히림. 사무소.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하고 이러면 이게 설계도대로 잘 되나 감리하는 회사잖아요. 네. 히림이 진출을 해 있더라고요. 근데 히림이 진출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 ODA 들어가는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히림이. 네. 그 감리를 따가지고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게 캄보디아 신공항 448억짜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히림에서. 또 히림 나오고. 네. 그러니까 4-5개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에게 뭐 코바나 컨텐츠 협찬한 히림이나 김건희와 사실상 한 몸인 도이치 모터스,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에 가 있다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인데 자금의 흐름도 일부 보인다 지금. 기자들이 이 정도 밝힐 정도면 우리 금융당국이 바로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국내에서는 철저하게 가려졌던 뉴스고요. 이게 그 캄보디아에 저는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까 말씀하신 훈센가가 상당 부분 개입됐다는 것들을 제가 많이 제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짐작을 하면 이미 알고 약점을 알고 캄보디아는 그렇게 해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그걸 하고 진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 ODA가 무계획적으로 어떤 면에서 과시적으로 가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어떤 나라들은 이렇게 원조를 해주면 우리가 말하는 커미션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데 받는 쪽에서 정치인들이 받아가는데도 커미션을 줘야 받겠대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면 그 나라의 예를 들어 경제개발을 써버리면 자기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게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돈 준데도 거절해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이 커미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속하는 게 캄보디아고. 문제네. 캄보디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ODA에 3위를 받다가 갑자기 이걸 받으면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문제야. 김건희. 윤석열이가 그 캄보디아 관련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매불쇼에서 누가 했었는데 그때. 캄보디아 관련 수사를. 했었대요 검찰 시절. 그래서 이제 누가 그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또 김용남. 김용남 의원이. 오늘 불렀어야 되네. 그러면 아기가 많네요. 김용남.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얼마나 약점이 있고 자기가 나중에 이용해 먹을 걸 다 파악하고 있어. 김용남 의원 말에 따르면은 윤석열이가 캄보디아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캄보디아로 돈 넘어가면 이거는 꼬리가 안 잡힌다라는 걸 알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저 7번 제가 드린 사진 7번 사진 보시면
윤석열, 김건희가 캄보디아 국빈 방문했을 때예요. 네. 저때 무슨 뭐였지? 뭐 하여튼 가서 뭐 이렇게 2022년 11월에 갔었잖아요. 애 안고 사진 찍고 했을 때. 예, 11월에.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여자분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나윤정 대표라는 분인데 네. 현지에서 이게 K-팝 뭐 프로덕션 회사도 하고 여러 사업가인데 저분이 네. 보세요. 갔는데 지금 가장 상석에 바로 옆에 앉았잖아요. 네, 누군데? 예, 저분이 그 나윤정 저 대표님이 네. 모든 캄보디아 사업에 김건희가 아니면 도이치가 하는 그 모든 사업에 연루돼 있다는 지금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보니까 저분의 오빠는 캄보디아 왕립대학의 교수님이고, 그러니까 일가족이 그냥 캄보디아에서 그냥 기득권인 거예요. 기득권. 그리고 저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캄보디아 현지 동포들의 이제 제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아이 그 김건희가 그 캄보디아 갔을 때 아픈 아이들 섭외도 저분 남편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런 그래갖고 얘기 실제 있어. 현장 사진이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특검이 여기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건 지금 국민 혈세가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떼어먹을 결심, 해먹을 결심으로 그렇죠. 됐다면 네.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경찰이든 검찰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고 크다 진짜. 이 통일교에서도 또 캄보디아에 갔잖아. 그때 히림 관계자를 끌고 갔잖아요. 이게 지금 어찌됐든 간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뭐가 됐든. 그러나 그때 공통점으로 누구와 연결됐냐? 다 김건희 연관어야. 네. 다.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수사를 합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해먹을 뇌 구조가 아니죠. 윤석열은 뭐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저 어디까지 헤쳐먹은 걸까 진짜. 심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관련해서 우리 봉주 기자님이 뭐 이거 네. 보도한다고요? 아니 저희 취재팀이 뭐 저는 이제 뉴스타파를 나가지만 취재팀은 계속 하고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것은 이상하게 요즘 뭐만 걸리면 다 캄보디아인 게 KH그룹 그 대북송금 사건에 쌍방울 김성태가 의형제로 맺은 KH그룹 배상현 회장이 캄보디아에 있잖아요. 네.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랑 인터뷰를 할지 말지. 근데 배상현 회장 얘기는 뭐냐면 검찰의 조작 수사가 맞다. 대북송금. 이재명을 위해서 뭐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다는 건 날조된 것이고 네. 나한테도 조작 진술을 해달라는 제안이 왔었지만 내가 거절했다. 그 대가로 우리 그룹은 망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강원도의 알펜시아 리조트 네. KH가 샀거든요. 네. 최문순 그 강원도지사가 그거 싸게 팔았다고 지금 배임이나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수사받고 재판에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건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알펜시아 리조트는 갖고 있을수록 강원도가 계속 그 돈을 보존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일하게 입찰이 왔고 그럼 거기서 판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싸게 팔았다는 거고 네네. KH에 대해서는 비싸게 샀다고. 그러니까 되게 모순되는 수사를 했는데 그게 다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와. 이제 KH 그룹 주장은 뭐냐면 처분이 없네. 대북송금 그거 진술 협조 안 했다고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룹은 다 상장 폐지됐습니다. 계열사들. 그래서 그분이 어차피 지금 회사가 거의 망하고 망가져서 배상현 회장이란 분이 이제 모든 진실을 얘기하겠다.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네. 그런 고민에 있는 것이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고민에 빠졌답니다. 지금 네, 보면. 아니 뭐 최근에 그 김성태 회장이 그렇죠. 뭐 기자회견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 변호인이 이제 좀 밝혔어요. 그런 의사를 법정에서 밝혔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대북송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말로만 듣던 조작 수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만약에 근데 정말 증거와 함께 솔직하게 자백을 한다면 엄청난 자백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되죠. 예. 그러면은 지금 되고 있는 검찰 개혁이 잘 될까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네. 국민들이 여론이 들끓어오르면 그렇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 네.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캄보디아에 간다면 그 배상현 회장 인터뷰를 좀 해야겠다. 한번 갔다 오세요. 지금 가세요. 공항으로. 네. 출장비 지원됩니까? 저 이제 프리랜서. 출장비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값으로 해갖고 싸게 치면 돼. 아니 경유 비행기가 보니까 경유 비행기가 17시 몇 시간인가 애들이 저희 이슬기 기자가 경유를 끄는 거예요. 야 직항을 아직 취재비 아낀다고. 훌륭한 직항을 타지. 우리 깎을 그 알려줄 방법을 왜 알려주시나요? 직함밖에 안 된다고 하셔야지. 남는 게 시간일 테니까 6군데 경유하는 걸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캄보디아 ODA 관련 건은 꼭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건희가 만약에 돈을 해먹었다면
규모가 제일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바로 캄보디아 ODA 관련. 완전 이건 나라 돈이죠. 나라 돈인데 이게 네. 규모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니까 요 이야기를 잠깐 좀 다뤄보겠습니다. 김건희와 캄보디아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왜냐? 2022년 11월 김건희, 윤석열은 캄보디아에 갑니다. 네. 그래서 뭐 애기 안고 있고 뭐 그랬던 거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도이치 모터스 계열사 도이치 파이낸셜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도이치 파이낸셜이 김건희하고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뗄 수 관계잖아. 없죠. 그렇지?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금융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에 정착합니다. 이상하잖아. 많은 회사 중에 도이치 파이낸셜이야. 하필이면 또 캄보디아야. 이상했지. 네. 그런데 또 통일교가 나옵니다. 여기.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사업을 하는데 요거를 좀 공적 개발 원조를 활용해 하고 싶어해. 이상을 탁탁탁 다 들어맞잖아. 네. 통일교? 김건희? 무슨 관련 있지? 봤더니 또 목걸이를 막 갖다 줬다 그러고 통일교에서 난립니다. 네.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냄새가 난다 해서 봤더니 캄보디아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말만 빌려주는 거지 사실은 뭐 그냥 받을 수 없는 돈으로 다들 판단하더라고. 그냥 거의 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더라고. 네. 근데 그게 원래는 7조 달러였어요. 원래 7조 달러. 근데 이게 15조 달러로 오릅니다. 2배 이상이네. 그러다가 또 3조 달러로 올라. 30조. 30조. 30억 달러. 30억. 그렇지. 30억 달러. 죄송합니다. 팩트를 제대로 진짜. 30억 달러. 30억 달러. 30억 달러. 이게 뭐 계속 점프. 요거 됐지. 그리고 이제 그냥 진짜 돈을 갖다 주는 거. 네. 그게 이제 ODA입니다. 그냥 돈을 주는 거야. 네. 우리 세금을 갖다가 뭐 좀 어려운 나라. 우리도 그거 받았었고 원조. 지원 사업 느낌으로. ODA. 그게 대폭 증가합니다. 2022년에는 1,789억이었는데 2024년에는 2,178억. 그리고 2025년 계획대로라면 4,350억이야.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이건 그냥 주는 거야. 네. 이렇게 많이 올라? 4,350억 계획대로 했으면. 근데 또 통일교는 공적 사업을 통해서 메콩강 부지 조성하고 싶어 했고. 도이치는 가 있고. 근데 김건희에게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줬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통일교는 이거 통일교 차원에서 한 거 아니다. 개인 차원에서 한 거다. 통일교랑 관련 있는 거 아니다 했는데 통일교 압수수색 했더니 6천만 원 목걸이 영수증 나와 버리고. 아니, 통일교에서 그게 통일교에서. 그러니까 통일교 차원이 맞았던 것이고. 와, 난 모르겠고 이제 요거 그러니까. 우리 금감 원장님 나서 주셔야죠. 이게 여러 가지로 그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관성이 드러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파산한 저축은행이 있었어요. 근데 네. 부산저축은행이 대규모로 캄보디아에 그때 캄코시티 프로젝트라는 거 이제 신도시 하나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캄보디아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 다 이제 예금자 돈 이렇게 빼돌려 갖고 투자를 한 건데 캄보디아가 네. 좋은가 보네. 그런데 결국에 부산은행 파산하고 또 그 사업이 잘 안 됐어. 캄코시티라고 분양 아파트 분양하고 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분양률도 떨어지고 잘 안 됐어요. 근데 네. 거기에 수천억이 한국 돈이 이제 캄보디아에 투자가 됐는데 네. 그거를 나중에 부산저축은행 파산한 이후에 네. 그걸 이제 투자했던 돈을 찾으려고 소송을 하고 그러는데 동남아 쪽에 약간 우리보다 많이 좀 뒤처진 나라들은 사법 시스템이나 모든 게 일단 돈을 못 찾아 한번 들어가면 예? 전산화도 안 돼 있어. 그래갖고 거의 찾질 못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당시 윤석열 검사야. 또 윤석열이야. 어? 그때. 또 윤석열이야. 그런데 와. 누가 봐도 이거 캄보디아 요번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캄보디아를 통해서 뭐 크게 한 건 하려고 했던 조짐이 막 보이거든. 왜 하필 하고 많은 회사 중에 와. 도이치 파이낸셜이 거기에 도이치 파이낸셜. 금융회사를 인수하고 미친다고. 또 이 통일교뿐만 아니라 건진이 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건진법사가 희림종합건축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1, 2등을 다투는 종합 설계회사죠. 건축회사 희림에 야 통일교 통해서 캄보디아에 투자하게 좀 역할 좀 해라. 너희도 한몫 껴줄게. 네.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근데 다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건진이 또 또 나서냐고. 건진이고 또 희림이고. 네. 미친다니까 우리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기획을 하긴 했어 누군가. 캄보디아를 통해서. 그리고 소송해봤잖아. 캄보디아에 한번 돈이 들어가면 못 찾아. 윤석열이 알아 또. 그게 레전드. 못 찾는 거를 레전드네. 확인을 해봤어. 확인을 해봤어. 처음 우리가. 알았어. 거기에 대략 한 5천억 이상은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부산저축은행에서 그래요? 캄코시티 뭐 개발한답시고 와. 못 찾았어요 거의. 와 미친다 진짜. ODA 돈이랑 비슷한데 5천억이면 4,350억. 와 미쳐.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기획을 한 거예요. 와 근데 선수들은 다 있네. 윤석열도 있고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파이낸셜 있고. 네. 와 미치는데. 근데 이게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와. 국가돈 빼먹는 거잖아요. 정책에 들어와서 국가돈을 사실상 슈킹을 하는 건데 뭐 캄보디아를 무대로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만들어 나간 빌드업의 흔적이 보이는 거고 또 김건희 관련해서는 그 마음건강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예산이 막 700억 하던 게 막 3천억씩 늘려가지고 막 7천억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김건희가 늘 강조하던 데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럼 누가 그걸 빼먹을까?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하다는 그런 좀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획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캄보디아에 그렇게 지원 사업 하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캄보디아 가고 갔잖아. 사진 찍고 그치. 그 애 또 데려와서 여기서 왔잖아. 수술시켰잖아요. 수술시켰어. 그것도 아산병원이야 또. 아산병원이잖아. 거기죠 아산병. 그리고 윤석열 통역하던 사람 지금 캄보디아 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다 이상해. 연결죠. 그럼 뭐 꼭 연결이 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상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연치고는 어떻게 계속 캄보디아야. 겹치냐고. 아니 전 세계에 대한민국하고 캄보디아밖에 없어? 그러니까 2개국밖에 없냐고 전 세계에. 캄보디아. 이 존 버킨도 캄보디아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예전에 비랑할 때? 캄보디아. 아니 그리고 와. ODA 사업도 아니 전 세계에 힘들고 어려운 나라 많아요. 그렇죠. 그 옆에 라오스는 더 힘들어. 캄보디아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오스는 더 훨씬 힘든 나라고 많아. 그 주변에도. 근데 왜 캄보디아만 이렇게 집중을 하냐고. 야 이거는 진짜 정말. 근데 조금 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은 지금 김건희 특검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네. 김건희 특검이 지금 16개를 하는데 네. 다른 사건 하나도 없고 이 캄보디아 건만 해도 나는 엄청 힘든 수사일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경험으로는 다른 거 다 안 하고 캄보디아 것만 해도 150일 이내에 못 끝내요. 그쵸. 까놓고 이거 너무 커 이 사건이. 아무튼 요 흐름만 우리는 좀 머리에 넣어두고 있어야 됩니다. 네. 관련 소식이 더 나오면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통일교하고 국민의힘과의 관련성은 요건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돈 얘기만 할게요. 네네. 자, 김건희의 돈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예성이 지금 해외로 도망쳤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김예성 부인이 특검에 출석을 했어요. 아 오늘. 예, 근데 김예성 부인은 그냥 가족이 아니고 김예성 사건에 깊숙이 관여가 돼 있는 인물이야. 그냥 가족이라서 출석 요구를 한 게 아니야. 네네. 예, 그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의 최측근 김예성 회사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30억 원 뇌물성 투자했죠. 했죠. 투자 책임자를 보니까
김예성이랑 아주 가깝더라. 우리 매불쇼에서 했었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이 김건희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당시 카카오 최고 투자 책임자가 배재현입니다. 배재현. 근데 이 배재현이가 김건희의 초청으로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했다. 취임식 갔다. 이 예. 배제요. 카카오 김건희가 초청했다. 김건희가 초청했어. 자, 연결됐죠 이제. 예. 김예성에서 끝난 거 아닙니다. 김건희에 연결됐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소름 끼치는 것 또 들어갑니다. IMS 모빌리티. 이 김예성 부실 기업에다가 카카오 모빌리티 등 9곳이 184억을 투자했다라는 거잖아. 네. 이걸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네. 그런데 그 9개 대기업들이 184억을 투자한 이후 3개월이 지납니다. 이후에 자, 이 부분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 자, 몸 정리 좀 해주시고요. KB에 이제 3개월 지났어. 184억은 잊어 이제. 3개월이 지났어. 지나고 나서 KB의 자회사 KB 캐피탈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KB 캐피탈이 김혜성 부실기업에다가 20억을 쏩니다. 투자하고 184억 3개월 이후에 KB 자회사가 20억을 또 투자해. KB 캐피탈이 잘 따라와야 돼. 따라가고 있어. 당시에 쏘았던 그 당시 KB 캐피탈의 대표 지금 어디에 가 있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또 나옵니다. 도이치 파이낸셜 대표로 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도이치 파이낸셜 캐피탈로 가 있냐? 여기 대표로 가 있냐? 얼마 안 됐어요. 작년 말. 이야. 와, 금감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근데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영화 아닙니까? 도이치 파이낸셜은 닭띠인가봐. 아니 뭐 이렇게 꼭 껴. 꼭 끼어. 아, 좋았어. 아, 닭인가봐 꼭 끼어. 도이치 파이낸셜은 닭인가봐 꼭 끼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 이게 우연치곤 너무 겹치잖아. 너무 겹쳐. 이건 안 계속 돼. 겹치잖아. 이건 안 근데 돼.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184억이 이제 카카오나 효성이나 이런 데서 바로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사모펀드. 비클이라고 하는데 하나 껴 있잖아요. 네.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라고 하는 PE가 하나 끼어 있는데 네. 그거는 일종의 뭐랄까요, 위장 수단으로 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오아시스 PE에서 결성한 사모펀드에서 IMS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냈는데 사실은 이 결성된 사모펀드는 다른 곳에 투자는 안 하고 IMS에만 투자하는 그 펀드였던 거야. 그 결성된 펀드가. 그러니까 보통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는 부담스러울 때, 뭐 효성이나 카카오가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IMS에 투자했다고 공시를 다 해야 되니까 껍질을 하나 만든 거네. 그렇지. 위장막을 하나 치는 못 거지. 보게. 그래서 와, 좋은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회사 자료상으로는 오아시스 P에서 결성하는 뭐 제 메토 어떤 펀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까지만 나오는 거죠. 그럼 모르지 잘. 모르지. 네, 끊어버려. 그리고 그 펀드는 근데 사실상 IMS에 돈을 집어넣기 위해서 결성된 펀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기구를 빌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실제 거래에서는. 근데 그거는 뭔가 약간 깨름칙할 때, 네, 감추고 싶을 때. 감추고 싶을 때 이렇게 피하는 피의사에다가 야, 니네 거 좀 빌리자. 우리가 저 수수료 중간에 한 1%나 1.5% 줄게. 그러니까 한 200억 결성하면 뭐 한 2억 수수료 줄 테니까 니네 것 좀 빌리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형적인 경우예요. 이 IMS 모빌리티의 투자가 이루어진 거는, 그러니까 효성 뭐 부회장, 뭐 카카오의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데 넣냐. 우리 이름으로 직접 넣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럴 때 이런 기구 회장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갖고 아이디어를 내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와, 하여튼 머리 좋은 놈들 이렇게 나쁜데 머리 쓴다니까. 근데 이 KB 캐피탈은 다이렉트로 뒤늦게. 는 거야? 다이렉트로? 그렇지. 이거는 그 사모펀드는 보통 이제 그 마감을 해요. 마감을 해. 이제 거기 못 꼈나 봐. 그러니까 못 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럴 수가 있지. 모집 금액이 어느 정도 뭐 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200억에서 살짝 모자라. 그러면 뒤늦게라도 푹 찔러서 야, 너 그냥 이미 너희는 조금 늦었으니까 니네는 그냥 바로 쏴. 뭐 이렇게 해서 쐈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엔 목표한 금액을 다 채우는 방법으로. 이 그렇게 거지 들어갈 같은 수가 회사에 뭐 그 대단하다고 이렇게 서로가 투자하려고 했겠어. 그러니까 이게 렌트카 회사인데 말도 안 되지. 사실은 뭐 상장될 걸 생각하고 예상하고 투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이미 렌트카 사업 중에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타다 모델이었어요. 타다. 근데 이거는 총선 앞둔 국회의원들이 타다 금지법을 사후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망했잖아. 네. 지금도 근데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네. 타다 택시가 있는 거고 네네네. 옛날처럼 이제 승합차 단기 렌트 형태는 아니에요. 네네네. 그때는 그 그나마 법에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네네. 혁신 사업 모델을 만들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IMS 모빌리티는 뭐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가 없어요. 이게 김예성이 하나 있어. 새로운 뭐 신기술이라고 평가할 만한 뭐가 없어요. 야, 너무 재밌지 않아? 이 IMS 모빌리티가 도이치모터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어. 그렇지. 차 받고. 근데 거기에 그 뇌물성 20억 찔러 넣었던 그 대표가 또 도이치 파이낸셜로 가 있어. 와, 이 너무 진짜 김건희는 잠 언제 자? 와, 나 진짜 이거 와 대단하다 진짜. 왕성한 체력인데 와. 지금 보면은 뭐 전 세계에 나라가 200개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캄보디아만 보이잖아요. 회사도 수천 개가 있는데 오로지 도이치 얘기만 지금 오늘도 도이치만. 계속 들으니까 계속 이 도이치 냄새가 나도 확신이 난다 이거는. 예. 정말. 후배 파야 됩니다. 정말. 아, 이거 후벼 파야 돼. 도대체 이거 얼마를 해먹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같은 게 계속 나오지? 계속 나와. 사업마다? 근데 구조는 약간 오묘하게 좀 비슷비슷해요. 해먹는 구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등장인물이 계속 겹쳐. 그렇죠. 예, 특권 계속 장학생들이 겹쳐요. 많습니다. 예, 특권 다 계속 겹칩니다. 그래서 이 김예성이를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야. 네. 김예성이. 네. 도망갔어요. 돈의 흐름을 좀 잘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